등록 절차를 제가 칠판에 잠깐 설명을 드릴게요. 등록이 되려면 일단 기준을 먼저 갖춰야 됩니다. 그리고 하자가 없어야 됩니다. 준비 끝. 이렇게. 이 등록 기준 하면 세 가지인 거예요. 자, 실, 사. 이렇게. 그러면 등록 신청할 수 있다. 이렇게. 등록 신청은 어디 가서 하느냐? 등록 신청은 등록관청에 쫓아가서 한다. 자, 등록관청은 그러면 어디예요? 조그만 시장, 군수, 구청장. 조그만 시를 얘기해요. 서울시장, 부산시장 이런 거 빠지는 거야. 그리고 구청장이 있으면 무조건 구청장이고 구가 없을 때만 시장이 되는 거예요. 광명시가 그렇죠? 그 광명시장은 될 수 있어요. 전부 다 기준은 사무실 기준. 등록 신청 자격은 두 사람한테만 주어집니다. 증을 갖고 있는 공인중개사 아니면 법인. 근데 등록 신청할 수 있는 사람 중에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돼요. 또 나왔습니다. 제외. 결국 소공은 등록 신청할 수가 없다. 이중소속 금지 때문이에요. 등록 신청할 때는 수수료 냅니다. 수수료. 요금 뭘로 정하죠? 지방자치단체 조례. 등록 신청할 때 제출할 구비서류가 있겠죠? 구비서류 그러면 한국 사람일 때는 실사,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하고 여권용 사진, 사무소 확보 서류 이런 게 돼요. 외국 사람일 때는 하나 추가되죠? 실사결 이렇게. 실무교육 수료증 사본, 사무실 확보 서류, 여권용 사진, 그 다음에 결격자님을 증명하는 서류까지. 외국 사람은 더 추가되고. 자, 요때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 종류만 바꿔도 종별을 변경한다고 그래요. 자, 원칙적으로는 다시 등록해야 됩니다. 새로 등록. 이때는 종전에 개업 공인중개사의 종별을 갖다가 폐업한다는 의미에서 종전에 갖고 있던 등록증을 반납시키도록 돼 있다. 등록증 반납이에요, 여기요. 등록증 갖다 내고 폐업의 요금입니다. 새로 등록하고. 어떨 때요? 종별만 바꿀 때다. 신청을 받은 관청은 심사하지요. 두 가지를 따집니다. 등록 기준을 잘 갖추었는지 따지고 하자가 있는지를 또 알아보죠. 신원제를 통해서. 그래서 기준을 잘 갖췄고 하자가 없으면 통과. 그러면 등록대장에 이름을 올려주고 신청한 사람한테 등록됐다고 알려주죠. 이 등록의 통지는 서면으로 하게 돼 있고 기간은 7일 이내에 하도록 돼 있다. 그러면 신청자는 중개사고에 대비해서 보증 설정하도록 돼 있고 관청에 신고하죠. 중개사고에 대비해서 보증 설정은 공인중개사라면 1억 이상, 법인일 때는 2억 이상 하게 돼 있고 방법은 보증보험, 공제, 공탁 세 가지가 있죠. 그래서 신고 들어가면 관청은 보증 설정 사실을 서류로 확인하고 드디어 업소에 걸 등록증을 내어준다. 그럼 사무실에 이걸 걸고서 영업을 시작한다. 업무 개시. 자, 그런데 업무 개시까지 해야 될 게 또 하나 있죠, 여기? 쓸 도장을 등록하게 돼 있죠? 인장 등록. 언제까지 인장을 등록합니까? 업무 개시 전. 자, 근데 등록증 주고 나서 매달 등록된 개업 공인중개사의 명단을 알려주게 돼 있습니다. 어디에요? 협회 통보죠. 언제까지 통보요? 다음 달 10일까지 통보. 이렇게 되죠? 이렇게. 자, 문제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문제는 아까 3번 문제요. 교재는 35페이지입니다. 틀린 것은 그랬고요. 1번.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는 법인과 모든 모든 공인중개사다 그랬어요. 여기가 틀렸죠? 공인중개사하고 법인만 신청할 수 있는데 공인중개사 중에서 소속 공인중개사는 제외되죠? 그러니까 모든 공인중개사가 등록 신청할 수 있다고 하면 틀리겠죠? 여기는 안 됩니다. 이거 소공 어떻게 된다고요? 제외. 여기가 출제 포인트입니다. 1번 틀린 거고요. 2번. 개설 등록 환자에 대해서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증을 교부한다. 이거 시험 잘 나오는 질문 중에 하나입니다. 이게 뭐냐면 등록이 되었다 그랬을 때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등록되자마자 바로 등록증을 준다는 뜻이 아니에요.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이렇게 돼 있죠. 국토교통부령에 가면 무슨 얘기가 나오냐면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서 등록관청은 지체 없이 등록증을 주라. 요 내용이 국토교통부령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등록되자마자 바로 등록증을 주시오. 그런 뜻이 아니에요.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서 등록증을 주게 돼 있고 국토부령에 가니까 보증 설정 여부를 확인하고 지체 없이 등록증을 교부해라.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숨어 있습니다. 지금 국토부령에. 자, 그래서 3번은 맞는 겁니다. 4번 개설 등록할 수 있는 자 기준에 대해서는 필요한 사항은 뭘로 정한다고요? 대통령령. 저기 등록 기준, 자실사, 대통령령, 시행령이 나오는 겁니다. 이런 건 잘 안 틀린다고 그랬어요. 아까 말씀드렸듯이. 5번 업무정지 처분을 받은 개업공인인사는 업무정지 기간 중에 당해 중개업을 폐업했다가 그 기간 중에 다시 등록 신청할 수는 없지요. 맞죠? 영업정지 받는 불이익을 받는 사람이니까 폐업까지만 하면 괜찮은데 받은 영업정지 기간이 끝나기 전에 재등록하는 것은 인정을 못 받습니다. 틀린 게 1번이었어요. 자, 이제는 교재 39페이지에요. 11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39페이지에 11번 문제예요. 자, 지금 보니까 신규로 등록 신청할 때 구비서류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한국 사람이에요. 갑 입장에서 봤을 때 구비서류가 뭐냐 그러면 실사니까요. 자, 2번에 니은번에 나와 있는 실무교수료증 4번하고 그 다음에 디귿번에 나와 있는 사무소 확보 서류하고요. 미음번에 나와 있는 여권형 사진 요 세 가지가 일단 구비서류인 겁니다. 원래는.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공동 사용하기에 이럴 적에는 기존의 업자인 을에 사용 승낙서가 더 들어가야 되겠죠. 그래서 구비서류가 원래는 니은번, 디귿번, 미음번이었는데 하나 추가돼서 리을번이 들어가서요. 네 가지가 됐죠. 그러니까 정답은 몇 번이냐면 5번이죠. 5번. 맞죠? 자, 15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기억번. A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데 또다시 A군에 등록하면 당연히 이중 등록입니다. 법 위반이요. 니은번은 B군에 등록이 되어 있는 상태에서 다시 C군에다 또 등록하면 같은 사람이라면 이것도 이중 등록입니다. 등록관청을 달리해도 이중 등록이에요. 디귿번은 개공갑이 갑에게 고용되어 있는 보조원이 있어요. 이 보조원은 법인 을의 사원이 될 수가 없죠. 이중 소속 금지 때문이죠. 보조원이면서 임원이나 사원 될 수 없는 거 아니에요. 맞죠? 리을번은 이중 소속 금지에 위반됐을 때는 1학년 일반이죠. 다 맞는 거죠. 정답 5번. 16번 보시겠습니다. 틀린 것은 했고요. 1번. 외국인은 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고. 맞아요. 자격증 딸 수 있죠. 등록 기준을 갖춰서 중개사무소 개설 등록도 가능하지요. 맞습니다. 2번. 변호사의 직무에 부동산 중개인이 당연히 포함된다고 해석될 수도 없고 변호사는 공인중개사법에 규정된 중개사무소의 개설 등록 기준을 적용받지 않는다고 할 수도 없다. 적용된다는 뜻입니다. 결국 3번. 가설 건축물 대장에 기재된 건물에 중개사무실을 개설 등록할 수는 없다. 가건물에 대한 사무실을 못 내죠? 사용대체를 통해서 확보한 건물에는 사무실 낼 수 있죠? 가건물은 X, 사용대체하는 동그라미. 두 개 혼동하시면 안 되죠? 4번. 개업공인중개사가 영업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행한 경우는 절대적 등록 취소에 대해서 등록이 잘려야 되는 거 맞습니다. 그렇지만 아직 등록 취소 처분이 있기 전까지는 등록은 살아있는 상태니까 영업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봤다고 해서 바로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지는 않습니다. 만약에 등록 취소까지 당한 뒤에 중개업을 했다면 무등록 중개업자가 되는 게 맞겠지만요. 자, 그래서 이게 틀린 겁니다. 4번이. 좀 어렵다고 볼 수 있어요. 영업정지 기간 중에 중개업을 봤다. 그러면 절등치 사유다. 그렇지만 등록 취소가 있어야 등록이 없어지는 거니까 아직 등록 취소를 받기 전에 중개업을 한참 하고 있다면 무등록 중개업까지는 아닙니다.
5번 종전의 사무실을 폐쇄했으나 폐업을 안 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새로운 중개사무소를 갖다가 오픈한 거예요. 이럴 적에는 어디에 들어가요? 이중 등록에 해당된다. 틀린 게 4번입니다. 18번 문제 풀어보십니다. 자, 18번 문제가 최근 기출문제입니다. 그대로인데 1번 소공은 등록 신청 못하는 거예요. 이중소속 금지 때문이죠. 그 다음에 2번은 등록관청은 등록증을 교부하기 전에 손해배상 책임 보장을 위한 조치, 즉 보증 설정했는지를 확인해야 되겠다. 요게 맞죠. 3번 국장은 개설 등록 환자에 대해서 국토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등록증을 교부해야 된다. 아까 봤던 조문이죠. 어디가 틀렸습니까? 국장이 아니고 등록증을 뭘로 줘요? 등록증을 누가 줘요? 시도의사가 등록증 줘요? 등록관청. 국장이 아니라 뭐로 바꿔야 돼요? 아까 문제에는 맞는 질문 한번 나왔었구만. 아까 풀 때. 등록관청은 그랬었죠. 그걸 국장으로 바꾼 거죠. 그 다음에 4번. 개설 등록 신청할 때 여권용 사진 붙이죠? 5번. 종별을 달리해서 업무를 하고자 합니다. 종별 변경이죠. 원칙은 다시 등록 신청. 이때는 종전의 등록증은 어떻게 해야 돼요? 반납해야 돼요. 끝이 틀렸죠? 끝이? 자, 이제 마지막으로 결격사유. 결격사유에 대해서 지금부터 한 10분, 15분에 걸쳐서 설명드립니다. 시험 문제가 무조건 한 문제 나오는 부분이고, 결격자다 그랬을 때 처음에 나오는 사람이 제한능력자입니다. 자, 제한능력자 그러면 세 사람인데, 자, 미성년자, 또요, 피한정 후견인, 또요,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됩니다. 근데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이렇게 뒤에 보면 후견인 이렇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후견인이니까 돌봄을 당하는 사람이라는 뜻입니다. 그래서 피후견인, 정도 차이입니다, 두 개는. 자, 그런데 자, 여기서 시험에 나오는 것은 딱 정해져 있어요. 미성년자는 몇 살부터 미성년자라고 그럽니까? 19세 미만 이렇게 얘기하죠. 만나입니다. 19세 미만이 결격자입니다. 미성년자입니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러면 시험에서는 정확히 19세다 그러면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아니다. 일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19세는. 만 19세. 미만이니까요. 여기는 19세는 결격자 아니고 만 19세 미만은 결격자고. 두 개 구별할 줄 아셔야 되고. 자, 이런 미성년자라고 하더라도 결혼했다 그러면 결격사유에서 벗어납니까? 네. 여전히 결격자입니다. 부모의 동의 얻어도 여전히 뭐예요? 결격자입니다. 얻어도 결격자가 됩니다. 이거 물어봅니다. 두 개. 미성년자는 결혼해도 결격자, 동의 얻어도 결격자, 무조건 결격자, 100% 결격자 이렇게. 만 19세 그러면 결격자가 아니고 이렇게. 두 개요. 미성년자 중에서 결격자 아닌 사람 있나요? 없어요. 100% 결격자입니다. 자,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둘은 정도차입니다. 그래서 피후견이 되려면 일단 법원에 뭐예요? 그 사람 보고서 판사가 판단해서 돌봐줘야 되겠는 걸 이렇게 후견 개시 결정을 내립니다. 개시요, 개시. 그러면 그때부터 피후견인이 됩니다. 언제까지 이 사람이 피후견이냐면 후견, 역시 판사가 판단합니다. 종료 결정을 받았을 때까지. 그때가 결격자가 됩니다. 이렇게. 종료요, 종료. 그러니까 개시부터 종료요. 판사가 판단합니다. 돌봐줘야 되겠다고 판단하는 거죠. 돌볼 필요가 없다고 더 이상 판단하는 겁니다. 그때부터 그때까지 요 사이에 있는 사람을 뭐라고 불러요? 피후견인. 그때 뭐가 돼요? 결격자. 응? 그러니까 피후견인 이렇게 나오면 이건 두 개는 정도 차이라고 그랬고요. 후견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개시부터 종료까지요. 여기서는 종료 결정을 받으면 결격사에서 바로 벗어납니다. 바로 3년 동안 결격자 이런 거 있어요 없어요? 종료 결정 받으면 바로 벗어나는. 자, 그 다음에요. 두 번째가 파산자입니다. 파산자는 빚이 많아가지고요 못 갚겠다고 손들어버린 사람이죠. 그래서 파산자는 일단 빚이 많아서 파산 선고를 받습니다. 법원으로부터. 빚이 엄청 많아갖고요. 파산 선고 받으면 이제 빚을 안 갚아도 되는 장점이 있는 거야. 그럼 파산자가 되는 겁니다. 결격자죠. 이렇게.
파산 선고 받으면 빚을 안 갚아도 되는, 못 갚겠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렇지만 이제 그 바람에, 파산 선고 받는 바람에 불이익을 받는 게 한참 많아요. 가질 수 없는 직업이, 할 수 없는 일이 그렇게 많죠. 제약을 많이 받습니다. 이거 벗어나려면 어떻게 되는가? 복권 내야 돼, 복권. 복권이 뭐냐면 잃었던 권리를 되찾는다 이거예요. 복권. 그러니까 파산자는 언제부터 언제까지가 파산자인 겁니까? 선고받았을 때부터 복권될 때까지. 선고받았을 때부터 언제까지? 복권될 때까지. 이게 파산자예요. 이렇게. 저도 이제 어제는 그 나갔던 학원 근처에 복권, 로또 복권 있죠? 거기 뭐 1등 몇 번 당첨됐다나 뭐 그런 게 있어. 그래서, 가끔 한 번씩 사는데 어제는 마음 먹고 샀습니다. 수요일날 샀구나, 수요일날. 그런데 딱 사가지고 나오는데 그 앞에서 수강생을 만났어요. 되게 그러더라고. 그래서 저 로또 복권 안 샀어요 이렇게 말할 수도 없고. 자, 근데 이제 우리 애기들 두 놈을 가만히 보면 큰 놈과 작은 놈이 있는데 제가 로또 복권을 사잖아요. 큰 놈은 저를 나무래요. 안 될 건데 괜히 돈 버렸다고. 보통 10,000원어치 사는데 버렸다고 이렇게. 10,000원 왜 버렸냐고. 큰 놈은 그러고 둘째 놈은요 사라고 그래요. 그리고 꼭 물어봐요 맞았는지. 잘 안 돼 이렇게 해도 다음 주에 또 사. 이게 그 둘째 놈이 이제 약간 좀 위험 선호의 경향이 있어요. 첫째 놈 아주 안전형 이거. 어쨌든 이건 파산자 이런데 세 가지가 중요합니다. 첫 번째, 회생 그러면 완전히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결격자로 삼지 않습니다. 근데 파산자는요 결격자죠. 이거 먼저 구별하셔야 됩니다. 두 번째, 중간에요 복권 시켜달라고 복권 신청 중입니다. 지금 결격자입니까? 결격자입니다. 여전히 복권 아직 안 됐으니까. 세 번째, 복권 결정을 받으면 즉시 결격사에서 벗어납니다. 따라서 복권 될 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런 거 없습니다. 즉시 벗어나요. 즉시. 3년 안 벗습니다. 3년 안 벗습니다. 이게 파산이에요. 파산. 자, 세 번째요. 형벌입니다. 형벌을 받는 바람에 결격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근데 원칙은 이렇게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가 됩니다. 금고 이상. 그래서 금고, 징역, 사형 이런 겁니다. 이게 원칙적으로 결격자가 되는 겁니다. 무거운 벌 이렇게. 그런데 결격자가 되려면 형벌에 대해서 판사가 때려줘야 됩니다. 선고. 선고가 있어야 죄인이 되면서 결격자가 되는 겁니다. 다만 이제 선고가 있었을 때 그 집행받는 모습은 두 가지의 모습이 있어요. 근데 이제 첫 번째 보면 선고유예라는 게 있어요. 이것은 선고를 갖다가 하려다가 안 하고 밀어놓는 거예요. 그러니까 선고유예 받았다 이렇게 되면 판사가 봐주는 건데 선고가 없었던 겁니다. 이건 선고가 미뤄졌죠. 선고 없었던 거죠. 이 사람은 100% 결격자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선고유예란 이런 게 지문에 나왔을 때가 제일 좋습니다.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니까요. 앞뒤를 따질 것 없이. 자, 근데 집행유예가 있어요. 이것도 판사가 봐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집행유예는 선고는 때려놓고 집행을 미뤄두는 겁니다. 이게 집행유예죠. 뭐 집행유예다 그랬을 때 이 사람은 선고가 있었기 때문에 결격자로 삼아도 할 말이 없고 이 사람의 결격 사유 기간은 그 집행유예 받은 그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유예 기간. 그래서 시험에서는 요 집행유예가 그렇게 시험에 잘 나옵니다. 집행유예 받았다 그러면 유예 기간 동안 결격자니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3년이다 그러면 3년간 결격자 이렇게 되는 거지. 그럴 때 선고유예하고 집행유예를 구별할 줄 아셔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경우는 실형을 선고받는 겁니다. 그래서 집행이 종료가 됐다 이렇게. 그럼 이거 감옥살이는 그 기간입니다. 이게 깜빵 있는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그리고 종료가 돼서 석방되면 그때부터 몇 년 더요? 3년 더 결격자가 됩니다. 이게 실형을 살았을 때 결격사유 기간이죠. 사실은 요건 교도소에 있는 기간이 되다 보니까 실질적으로는 큰 의미는 없어요. 여기가 이제 그러니까 교도소에서 나와서 3년 더 여기가 실질적인 불이익을 받는 기간이죠. 사실은 3년 묻습니다. 여기가. 나머지 요 3년 안 묻습니다. 여기가 3년이 묻죠. 그런데 뭐가 있는가? 집행 종료 말고 집행 면제라는 게 있어요. 집행을 면제했다는 것은 형기가 남아있습니다만 그걸 없애줬다는 뜻입니다. 집행면제. 7년이었는데 5년쯤 살았는데 집행면제를 받게 되면 2년이 없어집니다. 자녀 형기가. 그래서 결국 다 산 겁니다.
이건 끝까지 7년을 다 채운 거고 이건 5년밖에 안 살았지만 형기가 7년에서 5년으로 주는 바람에 면제받는 바람에 다 산 겁니다. 그러면 이 집행 면제 받은 경우도 몇 년 지나야 됩니까? 3년이죠. 이런 집행 면제에 해당되는 가장 대표적인 것이 바로 그 유명한 특별사면입니다. 대통령이 하는 특별사면을 받았다 그러면 나머지 형기가 싹 없어집니다. 그러니까 집행 면제 받은 사람은 몇 년 더 결격자입니까? 3년. 이게 집행 면제하고 같은 뜻입니다. 그래서 집행 면제, 특별사면 시험에 잘 나오고요. 그런데 이러한 특별사면과 구분돼야 될 것이 뭐냐? 일반 사면이죠. 일반 사면이다 그러면 이 사람은 죄인이 아닌 걸로 만들어주는 것으로서 즉시 결격사에서 바로 벗어나 버립니다. 즉시 벗어납니다. 즉시 이렇게. 그게 뭐예요? 일반 사면. 아까 특별사면은 집행 면제로 보기 때문에 몇 년 더 결격자가 됩니까? 3년. 그러나 일반 사면은요. 3년 안 벗습니다. 즉시 벗어난다. 두 개 구별하셔야 되고 또 이러한 특별사면과 유사한 것이 뭐가 있냐면 가석방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가석방. 가짜 석방이니까 집으로 보내줍니다. 근데 중요한 건 특별사면과는 다르게 가석방이 되면 자녀 형기가 남아 있습니다요. 그러니까 집으로 가면 자녀 형기를 집에서 집행을 받고 그러면 여기가 됩니다. 그럼 몇 년 더 결격자가 돼야 되냐면 3년 더 이렇게 되니까 자 가석방 된 사람은 3년만 지났다고 결격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죠. 잔형기 지나고 또 몇? 3년 지나야 된다. 그래서 요 세 가지를 잘 구별해 주셔야 됩니다. 세 가지. 일반 사면 받으면 바로 벗어나고 집행 면제 또는 특별 사면 받으면 3년 더, 가석방 받으면 잔형기 지나고 3년 더 이렇게 되는 거지. 그죠? 자, 근데 이렇게 금고 이상의 무거운 벌을 받았을 때 결격자가 되는데 벌금 정도의 가벼운 벌이지만 예외적으로 결격자가 되는 경우가 있다. 벌금이지만 이게 액수가 300 이상이고 그것도 중개사법에 걸려들어서 300 이상 벌금 이렇게 되면 예외적으로 3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예외적으로 그렇게 되는 겁니다. 이런 경우는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춰야 되기 때문에 이걸 삼관왕이다 이렇게. 중개사법에 걸려들고 300 이상 벌금 세 가지 조건을 다 갖췄다 그랬을 때 삼관왕일 때는 몇 년간 결격자가 된다고요? 3년. 그죠? 벌금 정도의 가벼운 벌이지만 예외적으로 결격자로 삼고 있어요. 원칙은 무거운 벌을 받아야 되는데 자 그랬을 때 이걸 보고 판단하시면 되는데 중개사법 위반으로 200만 원 벌금을 얻습니다. 결격자일까요? 이관왕밖에 안 됩니다. 이관왕 결격자 아닙니다. 중개사법 위반으로 500만 원 과태료를 물었습니다. 자, 이 사람 결격자일까요? 아닌 것이 왜죠? 왜? 이관왕 과태료 갖고는 결격자가 안 됩니다. 벌금 받아야 결격자가 되는 거. 삼관왕이 돼야 됩니다. 삼관왕. 자, 형법 위반입니다. 형법. 그래서 자, 500만 원 과태료입니다. 도박죄 저지르고 막 그런 모양이에요. 500만 원 벌금입니다. 벌금. 자, 이 사람은요. 결격자일까요? 아니에요. 역시 이관왕이에요. 응? 그죠? 이거 안 되게. 이거하고 이거 결격자 아닙니다. 자, 두 가지 더. 만약에 중개사법 위반으로 정확히 300만 원 벌금 물었어요. 결격자입니까? 삼관왕입니다. 300만 원부터 삼관왕이 들어갑니다. 결격자가 된다고 300만 원부터. 그런데 판사가 끝에 선고유예 처한다. 벌금 300만 원의 선고유예 처한다. 판사가 끝에 요 말을 붙여버리면 선고하려다가 참는다 이거죠. 선고가 없었던 거니까 이 사람은 100% 뭐예요? 결격자가 아닙니다. 삼관왕인 것처럼 보이지만 끝에가 선고유예 와버리면 선고유예 받은 사람은 무조건 100% 뭐예요? 결격자가 아니죠. 선고유예 나오면 너무 좋습니다. 무조건 생각할 것도 없이 결격자가 아니니까요. 자, 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입니다. 요것만 놓고 오면 3년간 결격자가 되는 상관왕에 들어갑니다. 그런데 중개사법 위반이라고 그랬는데 이걸 꼬치꼬치 캐 들어가 보니까 중개사법 중에서도 50조 위반이더라 이거고 50조가 뭐냐 그랬더니 양벌 규정이라고 써져 있어요. 양벌 규정이 뭐냐 그랬더니 밑에 있는 조업원이 법을 위반해서 징역 벌금 받을 짓을 했을 때 개공이 감독을 잘못했다고 그래가지고 같이 벌 주는 거 벌금으로 그게 바로 양벌 규정이죠. 이런 양벌 규정에 해당이 돼가지고 자 이런 벌금을 물었다 이렇게 되면 개공이 그랬을 때는 아무리 삼관왕이지만 우리 판례가 어떻게 봐요? 결격자로 삼아서는 안 된다. 이건 판례 입장이죠. 판례. 중개사법 조문 중에서 유일하게 50조 위반일 때 양벌 규정에 해당됐을 때 그때만큼은 결격자로 되지 않는다. 제일 끝에 것도 최근 시험에 3번이나 나왔던 거죠. 여기까지가 이제 형벌이야. 자, 네 번째 이번에는 뭐냐? 행정처분. 행정처분 보면 자, 첫 번째 자격 취소요. 두 번째 자격
정지요. 세 번째 등록 취소요. 네 번째 업무 정지요. 이런 식으로. 자, 이랬을 때 자격 취소 같은 경우는 공인중개사가 당하는 거고, 자격 정지는요. 누가 자격 정지 받는 거죠? 자격 정지는 소공입니다. 소공이 받는 거고, 그 다음에 등록 취소나 업무 정지는 누가 얻어맞는 것입니까? 개공이 얻어맞는 것이죠. 이렇게 이런 행정처분을 받게 되면 요 사람들이 결격자가 됩니다. 그런 얘기 하는 거죠. 되는 걸 구체적으로 보게 되면 자격 취소를 받았다 그러면 3년 동안 결격자가 되고요. 취소니까요. 몇 년간요? 3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자격 정지를 받으면요.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고, 업무 정지 받으면 역시 정지 기간 동안 개공이 결격자가 됩니다. 이렇게 되지. 정지 기간은 길면 6개월 정도까지 되죠. 그러니까 여기 보면 뭐 쉬워요. 어떻게 보면 취소받았을 때는 3년간 결격자, 정지받으면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 그랬는데, 자, 예외가 있는 게 지금부터 이제 따질 겁니다. 두 가지죠. 자, 이것은 원칙적으로 등록 취소는 3년간 결격자 되는 게 원칙. 예외가 있죠, 예외가. 자, 지금부터 설명드립니다, 이게. 등록 취소가 되려면 법에서요, 등록 취소 사유로 써놔야 됩니다. 이미 정해놨어야 돼요. 거기에 해당되면 관청에서는 등록을 자르게 됩니다. 등록 취소 처분. 이렇게. 그러면 원칙은 등록이 잘리고서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돼. 요게 원칙이에요. 3년 묻는 게. 원칙. 그런데 등록 취소 사유, 그 많은 등록 취소 사유 중에서 얘만큼은 등록이 잘렸을 때 결격 사유 기간 3년이 안 묻혀지더라. 그래서 뭐예요? 예외예요. 이 세 가지를 뺀 나머지 등록 취소 사유는 등록이 잘리면 3년 붙어요. 이 세 가지만 안 붙는 거예요. 이 세 가지를 갖다 여러분들이 뭐예요? 암기를 해두셔야 돼. 어떻게 암기했는가 우리가?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사기결혼? 사기결혼 들어보셨어요? 저희 집사람이 맨날 하는 소리. 사기결혼 이렇게 하는. 응? 이 사가 뭐예요? 사망과. 또 하나, 해산을 놓치시면 안 돼. 해산이 2번이나 시험에 나온 거예요. 해산 때문에 등록이 잘리면 3년이 안 붙어요. 이게 법인의 사망이에요. 법인의 사망. 사망을 안 내는 이유는 돌아가신 분은 등록 잘렸을 때 3년간 결격자다. 의미가 없잖아요, 사실은. 바로 눈치를 챕니다, 이건. 그래서 예를 안 내고 예를 내. 자, 기자는 뭐죠? 아까 배웠던 등록 기준 미달. 처음에는 등록 기준을 잘 갖추었다가 중간에 못 갖추는 걸로 바뀌어버린 걸 얘기합니다. 이것도 임등치 사유입니다. 이랬을 때는 등록이 잘렸을 때 3년은 따로 붙이지 않는다. 출제 한번 됐었죠. 제일 많은 게 이거죠. 결격사유. 많죠? 이걸 설명드릴까요? 그러니까 사기 결혼 때문에 등록이 잘렸을 때는 3년 붙어요, 안 붙어요? 안 붙어요. 자, 어쨌든 이랬을 때 3년이 안 붙는데 요거 가지고 설명드립니다. 자, 먼저요. 여기 제일 어려워요. A라는 사람이 개공이에요. 등록이 돼 있어요. 이때 A가 사기죄를 저질러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습니다. 집행유예를 받았기 때문에 판사가 봐준 거예요. 깜빵이 안 갑니다. 그렇지만 결격자이긴 하지요. 얼마 동안요? 집행유예 기간인 2년간은 결격자가 될 수밖에 없죠. 집행유예니까 시험에 지문 하나는 집행유예 나온다니까요. 결격사유에서 지문 낼 게 없어요. 집행유예 무조건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돼요. 2년 동안 결격자야. 자, 근데 A라는 사람이 이때쯤 돼서 빚이 엄청 많아가지고 파산 선고를 받게 됐습니다. 안 갚으려고. 파산 선고 이때쯤 된 거예요, 지금. A가. 그럼 이 파산 선고 받은 A는 파산 선고 받은 것 때문에 결격자가 또 되지요. 언제까지 결격자입니까? 복권될 때까지 결격자죠, 복권. 그러니까 A는요, 지금 같은 개공인 A는 결격사유가 지금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2개죠, 2개. 이랬을 때 이 사람의 결격사유 기간은 처음으로 결격사유에 빠진 요 날부터 최후로 결격사유에서 벗어나는 요 날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결격자다. 이렇게 하는 게 정상이고 원칙이에요. 한 사람한테 결격사유가 여러 개가 붙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럼 처음에 결격사유에 빠진 날부터 최후로 벗어나는 날까지 통틀어서 결격사유 기간이 되는 거예요. 만약에 이 사람이 A가 이때 어떻게 되냐면 피성년 후견 개시 결정을 받았어요. 피성년 후견인이 됐다고 또 해보세요. 그러면 또 어떻게 됩니까, 이거? 이때부터 또 결격자가 되겠죠. 언제까지요? 후견이니까, 후견 개시니까 저건 종료 결정을 받을 때.
개시부터 종. 그러면 또 늘어나잖아요, 이렇게. 그러니까 한 사람한테 결격 사유가 한 개뿐만 아니라 두 개, 세 개가 붙을 수 있다는 걸 먼저 이해하셔야 된다. 그런데 이거랑 지금부터 쓰는 거랑 구별하셔야 돼. 자, A라는 사람이 지금 등록이 돼서 이태치면 돼서 A가요, 개공인데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받았다. 이 사람은요, 깜빡은 안 가지만 결격자인 건 맞지요? 얼마 동안 결격자입니까? 집행유예 기간, 같은 세계. 집행유예 기간 2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요렇게. 2년간 결격자가 돼야 되겠어요. 이렇게. 그런데 개공이 결격자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요, 중개업 시장에서 일을 못하게 만들어야 되겠죠? 그래서 우리 법은 개공이 결격사에 빠지기만 하면 등록을 반드시 자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법원이 통고를 하니까 구청에서요, 그 개업공인회사 A의 등록을 잘랐지요, 드디어. 등록 취소가요, 요때 이루어졌습니다. 요때. 그럼 등록 취소, 요것도요, 아까 봤듯이 등록 취소 받으면 3년 동안 결격자니까 이때부터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이렇게 해야 되는 것인데, 가만히 보니까 이 사람은 형식상으로 봤을 때는 A한테 결격 사유가 몇 개가 생긴 겁니까? 하나, 둘인 것처럼 보이잖아요. 하나, 둘 이것처럼 보이지만 왜 등록이 잘렸죠? 얘 때문에 잘린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러니까 사실 실질적으로 이 사람의 결격 사유에 해당하는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거 하나밖에 없는 거라고. 그러니까 이럴 경우에 등록은 잘라서 내쫓기는 하지만 따로 3년을 붙이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실질적으로 결격 사유가 이거 하나인 거예요. 이렇게 되는 게 등록 취소만 그렇게 돼요. 등록 취소만. 다른 거 그냥 몇 개 나오면 그냥 다 걸리는 거예요. 근데 등록 취소만큼은 요것 때문에 등록이 잘렸을 때는 등록만 자르고 안 붙이는 거예요. 만약에 이거에 관계없이 다른 원인 때문에 등록이 잘렸다. 그럴 수 있어. 그러면 3년 붙어요, 그냥. 근데 이건 왜 등록이 지금 취소된 거예요? 이것 때문에. 그건 3년이 안 붙어요. 저거예요. 사기 결혼할 때 결자가 바로 이걸 얘기하는 이걸. 이런 게 많이 있겠죠? 이거 나왔을 때, 그러면 3년 안 붙여주니까 결격자로 삼지 않는 거냐? 아니죠. 3년 안 붙이지만 이거 결격 사유에 해당되는 거죠? 결격 사유에서 빼주는 게 아니잖아, 지금. 이걸로만 따지겠다는 거죠? 또 이걸 봐주는 거냐? 봐주는 것도 아니에요, 여러분. 만약에 이 사람이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받은 게 아니고 파산 선고를 받았다고 쳐봐. 그럼 이 파산 선고 받은 이 사람은 언제까지 결격자예요? 복권될 때까지. 이 사람이 지금 복권되는데 10년 걸렸다고 쳐봐. 그러면 이 사람은 10년간 결격자가 될 사람이에요. 지금 10년 동안. 결격자. 여기에 들어갔으니까 이것 때문에 등록이 잘렸겠지. 뭐 등록 취소했으니까 또 3년을 또 붙입니까? 아니지. 실제 원인은 이것밖에 없으니까. 3년 안 붙이죠. 안 붙이는 게 봐주는 겁니까, 지금 이게? 아니에요. 합리적인 거죠. 봐주는 게 아니고. 이 사람의 결격 사유 기간 몇 년이요? 10년. 그래서 안 붙이는 거예요, 이게. 합리적이어서 안 붙이는 거지. 이해가 안 되면 이제 암기해야 됩니다. 무조건. 자, 예외가 또 있습니다. 이제 거의 다 있어요. 여기 보시면 개업 공인중개사가 개공이에요. A예요. 폐업을 했어요. 폐업. 자, 왜 폐업을 했냐면 여기요. 등록 취소 받을 짓을 요때 한 거예요. 저지른 거예요. 사고 친 거예요. 사고. 그리고 1년 동안은 갖다가 잠잠해질 때까지 폐업을 했었어요. 그리고 나중에 조용해지니까 같은 사람이에요. A. 슬그머니 다시 등록. 이랬을 때 이 사람한테 폐업 전에 등록 취소 받을 짓을 한 것을 들춰내가지고 등록 취소 할 수 있어야 되겠죠. 응? 재등록을 안 하면 모르지만 하면 위반행위에 대해서 책임을 물어야 될 거 아니에요. 등록 취소가 됐다 그러면 등록 취소했다는 결격 사유 기간은 원칙은 뭐예요? 3년 동안 결격자가 됩니다. 등록 취소가 되면. 그런데 이럴 경우는 자기가 알아서 자발적으로 1년 동안 영업을 안 했죠. 따라서 이때 등록 취소했다는 결격 사유 기간을 따져줄 때는 자발적인 폐업 기간을 빼어주자 이 말이에요. 등록 취소가 돼도 결격 사유 기간은 몇 년? 2년밖에 안 되는 겁니다. 2년. 3년이 안 되죠. 예외라고 하는 이유는 원래 등록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자가 될 건데 위에 첫 번째 예외는 3년이 아예 안 붙고요. 두 번째 예외는 3년에서 이걸 빼주다 보니까 3년 밑으로 결격 사유 기간이 되잖아요. 그래서 예외다라고 한 거예요. 두 개가. 자, 그 다음에요. 업무정지 당하는 거. 이것도 보면 A라는 공인중개사인 개공이 있어요. 자, 업무정지 4개월이에요. 그럼 개업 공인중개사인 요 사람은 4개월간 뭐가 되느냐? 결격자가 돼서 문 닫아놔야 됩니다. 일 못합니다. 개업 공인중개사가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예요. 그런데 이때 B라는 중개보조원이 있다 그러면 이 사람도 4개월 동안 같이
결격자가 돼야 됩니까? 여기는 관계없죠? 보조원이나 소공은요, 멀쩡합니다. 누가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가 돼버리는 거예요? 개공이요. 여기 아니고요. 여기는 결격자 안 됩니다. 그러니까 다음날이라도 중개보조는 딴 업소에 바로 취직이 가능하고 소속 공인중개사는 그 다음날이라도 자기 사무실을 바로 오픈할 수 있다는 뜻입니다. 결격자가 아니어서요. 그런데 이게 법인일 때 좀 다를 수 있다는 얘기. 법인일 때. 네. 자, A라는 법인이 있습니다. 자, 이 법인 개공이 있는데 여기가 업무정지 4개월이에요. 그러면 개업 공인중개사인 법인이 4개월 동안 결격자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 법인에 B라고 하는 임원이 있다고요? 또는 사원이 있다고요? 그럼 이 사람도 정지기간 4개월 동안 같이 결격자가 돼야 됩니까? 원래 안 되지만 우리 법은 된다는 걸로 써놨다니까요. 왜요? 법인은 껍데기밖에 안 돼요. 실질적으로 이 법인을 갖다가 의사결정해서 움직이는, 이끌고 가는 사람은 경영진이 임원입니다. 그러니까 여기도 불이익을 받는 게 타당하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문을 써놓은 겁니다. 여기가 영업정지당해서 결격자가 되면 불똥이 이렇게 튀어서 임원, 이 사람도 결격자가 된다고 써놨어요. 그래서 이 사람이 개공도 아닌데 예외적으로 결격자가 되는 겁니다. 이 사람이. 원래는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가 되는 사람은 개공이라고요, 원래는. 근데 개공도 아닌데 결격자가 되지요. 그래서 예외라고 표현하는 겁니다. 다만 문제에서는 이걸 출제하는 게 아니고, 자, 임원이 결격자가 되는데 이 임원이 사유가 발생했을 그 당시 임원이 결격자가 되는 겁니까? 아니면 나중에 영업정지를 실제 당했을 당시, 그 당시에 임원이 결격자가 되는 거냐 이 말이에요. 같이. 누구요? 처분 당시가 아니고 그 전에 사유가 발생했을 당시에 임원이 결격자가 되는 게 이게 합리적이죠? 이게 맞는 얘기죠? 이걸 물어보죠. 이거보다는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출제는 딱 정해져 있어. 이걸 물어봐. 처분 당시 그러면 안 되는 거예요? 자, 마지막 5번. 다 했어요, 이제. 자, 필통 싸시고. 자, 법인은 개업 공인중개사가 만약에 여기는 멀쩡해요? 멀쩡하다고? 그런데 B라는 임원 또는 사원 이런 사람이 결격자가 됐어요. 파산 선고받고 이렇게. 그럼 이 사람은 결격자가 됐을 때 법인 개공 이 사람도 같이 결격자로 삼아야 됩니까? 여기가 임원 사원이 결격자가 됐어. 파산 선고 받아갖고 예를 들어서 파산자가 된 거란 말이에요. 한 명이라도 이렇게 파산자가 있으면 이 결격자 된 거 요게 불똥이 튀어서 법인까지도 법인 개공까지도 결격자가 돼야 됩니까? 돼야 된다니까요. 돼야 돼요. 불똥 튀어요. 이렇게. 아까 여기서도 보면 여기구나. 여기서도 보면 여기가 문제가 생기니까 불똥이 튀어서 임원까지도 같이 결격자가 됐었죠? 이건 반대도 그래야 될 거 아니에요. 여기에 문제가 있다 그러면 불똥이 튄다고? 그럼 여기도 결격자야. 이렇게 된 거죠. 밑에 있는 중개보조원이나 소공이 결격자가 됐어요. 그렇다고 불똥이 튀어가지고 법인까지 결격자가 되진 않습니다. 경영진만 그렇게 되는 거지. 이게 한 통속이라고 보는 거죠. 그럼 하나 더. 그러면 개공이 어쨌든 결격자가 됐으니까 이 사람은 중개업 시장에서 이 개공은 쫓아내버려야 돼요. 그 쫓아내는 방법이 뭐예요? 등록 취소요. 그것도 법상 보면 반드시 등록을 자르게 돼 있죠? 반드시 등록이 자르게 돼 있다고. 다만 불똥이 튀어가지고 여기가 문제가 생겨가지고 등록이 잘리는 거니까 즉시 등록을 자르면 안 되고 2달은 참아줘야 되죠? 2달이 넘도록 이 사람은 안 잘라. 그죠? 2개월 내 개임을 안 하면 드디어 어떻게 해요? 절등치 이렇게 된 거죠. 즉시 등록을 자르면 안 되는 거야. 만약에 이게 아니고 법인 개공 자체가 파산 선고 받아서 결격자가 돼서 이게 아니고 여기에 문제가 있었던 거예요. 즉시 등록을 잘라도 되는 거예요, 이건. 근데 여기서 불똥이 튀면 2달은 참아줘야지. 그렇죠? 그리고 시험 보면서 부정행위 저지른 사람은요. 몇 년간 시험을 못 본다고 아까 그랬었어요. 5년간 시험을 못 보죠? 그러나 이 사람도요. 시험 부정행위자 이 사람도 결격자예요, 아니에요? 결격자는 아니에요. 결격사유 중 어디에도 부정행위자가 없죠? 결격자 아니기 때문에 이 사람은요. 중개업 시장에서 일을 할 수 있다고요, 없다고요? 있다고요. 그러니까 시험 부정행위자도 얼마든지 중개보조로 일할 수 있죠? 시험 부정행위자가 법인의 임원이 될 수 있을까요, 임원? 부정행위자인데 컨닝한 사람인데 임원 될 수 있어요? 있죠. 임원은 자격증 갖고 있어야 될 것까지는 아니기 때문에 임원 중에 자격증 없는 사람도 있을 수 있으니까. 그래서 부정행위자도 결격자는 아니다. 언제나. 그러니까 문제 나왔을 때 과태료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에요.
선고에 나왔다 그러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에요. 일반 사면 받았다 그러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에요. 부정행위자 나오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에요. 자, 근데 이런 결격자도 아까 우리 공부했듯이 시험은 볼 수 있죠? 근데 시험 볼 수 있는데 유일하게 결격자면서 시험 못 보는 사람이 딱 한 명 있었죠. 아까 문제지문 5번에도 있었고. 결격자 중에 동시에 시험도 못 보는 사람 누구? 결격자이면서 동시에 시험 못 보는 사람 누구? 결격자이면서 동시에 시험 못 보는 사람 누구? 자격 취소당한 사람이죠. 이 사람은 3년 동안 결격자이면서 동시에 이 사람은 3년 동안 시험도 볼 수가 없지요. 아까 문제에서 풀었었잖아. 5번 지문에서. 네? 네. 자, 문제 갑니다. 20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43페이지 20번. 자, 기억번은 등록 취소받으면 3년간 결격자가 됩니다. 따라서 5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자가 돼서 사원 임원이 될 수 없다는 건 거짓말이죠. 5년을 3년을 고쳐야 되겠죠? 2번은 사유 발생 당시 임원 또는 사원이었던 사람은 결격자가 되는 거니까 중개할 수 없다. 맞죠? 네 한번 맞고. 디귿번은 집행유예입니다. 집행유예 받으면 유예기간 동안 결격자니까 유예기간이 만료될 때까지는 중개를 할 수가 없다. 맞죠? 1번은 벌금이 나오면 삼관왕인지를 확인하셔야 돼. 근데 벌써 폭행죄이기 때문에 중개사법 위반이 아니죠. 무조건 결격자 아닙니다요. 몇 년 필요 없어요. 삼관왕일 때만 3년 동안 결격자입니다. 삼관왕이 아니다. 그러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고요. 자, 그 다음에 미혼번은 집행 종료. 3년 동안 결격자가 됐죠. 따라서 집행 종료를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자가 되기 때문에 중개업을 영위할 수가 없다. 맞는 거네요. 마지막은 피후견인 같은 경우에 법정 대리인의 동의를 받았을 때 여전히 뭐요? 결격자로 취급하죠. 동의 받아도 소용없습니다. 피한정 후견인, 피성년 후견인, 미성년자 결격자죠. 예. 그래서 옳은 것은 니은번, 디귿번, 미은번이니까 정답이 2번이죠. 자, 22번 풀어보시고. 자, 22번에서요. 올바른 것은 했고 1번 자격정지를 받은 경우 3년간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는 결격자다. 그런 뜻인데 3년 안 붙어요. 자격정지 기간 동안만 중개업에 종사할 수 없죠. 그죠? 2번 같은 경우는 선고위에 나오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기 때문에 중개업을 할 수 있죠. 틀렸고요. 3번은 삼관왕 생각하셔야 돼. 삼관왕 맞죠? 중개사법 위반 300 이상 벌금. 3년간 결격자가 될 거죠. 그러니까 3년이 경과해버렸으니까 결격사에서 벗어났네요. 끝을 잘 보셔야 돼. 3년 지났죠? 그러면 결격자 아닙니다. 그래서 개업공인중개사가 될 수 있다. 끝을 잘 보시고 4번 같은 경우는 법인 해산으로 등록이 잘린 거예요. 그러면 등록 취소가 됐고 그때 법인의 사원 또는 임원이었던 자는 3년간 중개업을 할 수 없다. 맞습니까? 해산이라 그랬을 때 3년 안 붙잖아요. 거기 있는 임원, 사원 이런 사람들은 딴 데 가서 그냥 할 수 있어야지. 그죠? 5번 파산 선고를 받은 자는 어떠한 경우에도 시험에 응시할 수 없다. 아니요. 파산 선고 받은 사람은 결격자인 건 맞지. 그렇지만 시험은 볼 수가 있어서 틀리죠? 오른쪽에 24번 풀어보시고. 자, 24번에서요. 결격사에 해당하는 자를 모두 고른 것은 그랬고요. 기억번은 미성년자는 결격자여서 임원 자체가 결격자입니다. 그러면 거기서 끝나지 않고 불똥이 튀죠? 법인도 결격자예요. 니은번은 회생 나왔기 때문에요. 어쩌고저쩌고 필요 없어요. 회생 나오면 빚을 갚아나가는 사람, 정상적인 사람, 회사 다닐 수 있는 사람 결격자 아닙니다. 디귿번은요. 자격 취소됐고요. 3년간만 결격자가 될 사람이죠? 근데 지금 뭐예요? 몇 년 지났어요? 4년이나 지났으니 결격자 아닌 거죠? 마지막요. 집행유예 남았죠? 집행유예 나오면 너무 좋아요. 유예 기간 동안만 결격자입니다. 집행유예 기간 중에 있죠? 따라서 결격자인 사람은 기억반하고 리얼반. 정답이 2번이죠? 26번 문제를 풀어보십니다. 자, 26번에
자, 기억번 같은 경우는 가석방이 나온 거예요. 그럼 잔연기가 남아있기 때문에 3년이 지났다고 해서 벗어나는 게 아니에요. 틀렸죠? 니은번은 일반 사면은 즉시 벗어나니까 맞는 거죠, 니은번? 네. 디귿번은 집행면제예요, 형집행면제. 이게 바로 특별 사면하고 똑같은 거예요, 집행면제. 그러면 3년 동안 결격자죠? 따라서 3년이 경과되지 않았다 그러면 개공이 될 수가 없죠. 디귿번도 맞네요. 리을번은 삼관왕인가 보셔야 돼, 벌금 나오면. 딴 법 위반이기 때문에 삼관왕이 안 되죠? 이러면 무조건 결격자가 아니다. 옳은 건 니은번하고 디귿번이요. 자, 29번 풀어보시고. 29번이 그죠? 예, 사례 문제입니다. 29번. 29번의 1번은 양벌 규정입니다. 그러니까 이 법을 위반해서 300만 원 이상 벌금 받고 3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는 결격자입니다. 거기에는 양벌 규정으로 처벌받은 개공은 포함되지 않는다. 최근 시험에 3번이나 나왔던 거. 그 다음에 2번은 선고유예 나왔습니다. 너무 좋습니다. 선고유예 받은 사람 같은 경우는 결격자가 아니죠. 그러니까 계속 중개업에 종사할 수 있죠. 그 다음에 3번은 임원이 결격사에 해당됐다 그랬을 때는 2개월 내에 임원을 자르지 않으면 법인의 등록이 취소가 돼야 되죠? 네. 절등치. 자, 4번요. 만약에 고용인이 결격사에 해당됩니다. 근데 2달이 넘도록 그 사람 안 자르죠? 요럴 적에는 업무정지입니다. 3번과 4번을 자 구별해서 알아두시고. 최근 시험에서 동그라미 4번을 사례 문제로 낸 적이 있었어요. 고용인 밑에 있는 종업원이 결격자일 때는 2달이 넘도록 안 자르면 개공은 뭐예요? 업무정지. 임원사원이 결격자인데 2달이 넘도록 그 사람을 안 자르면 그때 개공은 뭐예요? 절등치. 임원사원일 때는 절등치. 밑에 있는 종업원 정도일 때는 뭐예요? 업무정지. 그렇죠? 그렇게. 마지막 5번 2018년 4월 4일 공인중개사법 위반으로 300만 원 벌금을 선고받은 개업공인중개사가 그것 때문에 2018년 5월 5일 등록이 잘린 거예요. 그러면 이 사람은요. 결격 사유가 실질적으로 하나입니까? 2개입니까? 이 사람은 결격 사유가 실질적으로 하나예요? 2개예요? 형식상으로는 위에 삼관왕하고 밑에 있는 등록 취소하고 2개잖아요. 형식상으로는. 그런데 실질적으로는 등록 취소가 왜 된 거예요? 삼관왕 때문에 된 거 아니에요? 위에 것 때문에. 그러면 이 사람은요. 벌금을 선고받은 2018년 4월 4일부터 벌금 선고받은 그때부터 3년간 결격자가 되는 것이지 거기 나와 있는 것처럼 등록 취소가 된 5월 5일부터 3년간 결격자가 되는 게 아니란 말입니다. 등록 취소 때부터 3년이 아니고 언제부터요? 4월 4일 벌금 선고받은 날 그때부터 3년을 치니까 틀렸죠? 5월 5일부터가 아니에요. 4월 4일부터예요. 자, 마지막 30번 문제입니다. 자, 30번의 1번은 부정 취득 때문에 자격이 잘린 거예요. 자격 취소가 되면 3년간 결격자인데 거기 보니까 자격 취소하고 나서 지금 2년도 안 지났죠. 그럼 이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결격자. 2번 질문은 집행 종료됐다는 말 왔죠? 그러면 3년 동안 결격자일 건데 3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으니 결격자. 3번 질문은 등록하지 않은 인장을 써먹었다 그래서 공인중개사가 자격정지를 당한 거예요. 자격정지요. 그러면 자격정지 받으면 정지기간 동안 결격자가 될 건데 정지기간 지났어요? 안 지났어요? 안 지났죠. 기간 중에 있다고 나왔으니까 3번도 결격자죠. 이런 문제를 푸실 때는 끝에다가 결격자다 그러면 이렇게 동그라미 결격자다 이런 동그라미를 꼭 표시하셔야 됩니다. 문제를 뭘 물어봤든 간에 아닐 때는 X 이런 식으로 이 습관을 들이셔야 됩니다. 금쟁이 문제 풀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금제에 해당되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이런 표시를 해두어야 문제를 다시 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잘못하면 문제에 맞춰서 거기에 답이다 아니다 이런 식으로 가버리면 나중에 문제를 잊어먹게 돼요. 다시 읽어야 돼요. 그러면. 그러니까 문제에 관계없이 무조건 결격자면 동그라미 아니면 X 이런 연습을 하셔야 돼요. 4번 질문은 아까도 한번 나왔죠. 대표자가 법인이 해산되었을 때는 등록 취소를 당했겠지만요. 그 등록 취소만 되고 따로 3년 붙는 게 없으니까 그 대표자는 3년 이내에도 자기 사무실 차릴 수 있고 막 그렇죠. 그러니까 이 사람 갑은 결격자가 아닙니다.
자, 그랬을 때 이제 정답이 4번이 되겠고요. 5번. 갑이 확인 설명서를 안 줬어요. 개공이 확인 설명서를 교부 안 하면 업무 정지 사유입니다. 근데 업무 정지를 받고 폐업 신고하고 그 업무 정지 기간이 경과되지 않았다 이렇게 나와요. 업무 정지 받으면 정지 기간 동안 결격자입니다. 따라서 폐업을 했습니다만은 아직 받은 영업 정지 기간이 끝나지 않으면 이 사람은 여전히 뭐예요? 결격자죠. 그래서 결격자 아닌 사람, 그래서 등록할 수 있는 사람은 4번이죠. 예. 자, 아까도 강조해서 말씀드렸듯이 수업 시간에 풀지 않은 문제는 풀지 않는 겁니다. 풀면 시간 낭비가 될 수 있습니다.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고, 풀었던 문제를 다시 풀고 이렇게 하시고, 특히 틀린 문제를 다시 복습을 꼭 해주셔야 됩니다. 예. 자, 오늘까지입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